2025년 4월 2일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두고 한 말이 있습니다. 리버레이션 데이. 아니, 미국이 현재 누구의 식민지도 아닌데 왜 리버레이션 데이라고 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윤입니다. 지금 전 세계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으로 들썩이고 있는데요. 4월 2일 그야말로 미국발 관세 폭탄이 떨어질 것으로 다들 예상을 하고 있죠. 물론 이전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때린다 했다가 살짝 물러난 적도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혹시 그럴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볼 수도 있지만, 본인이 직접 이 날을 두고 The Liberation Day, 해방의 날이라고 이름까지 지었습니다. 약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뭔가는 하겠다라는 의지가 확고해 보이죠. 그래서 오늘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보고, 도대체 트럼프 대통령 그럼 왜 관세를 때리려고 하는가, 그리고 다른 국가들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나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알아둬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미국 헌법의 1조 8절에 따르면 세금에 관련된 권한은 의회에게 있습니다. 그럼 관세도 사실상 세금이기 때문에 관세를 얼마나 매기느냐, 이 부분도 의회가 정해야 된다는 건데요. 아니,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왜 본인이 나서서 이렇게 관세를 때려대느냐? 관세에 대한 권한을 일부 대통령에게 위임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로 들 수 있는 것이 1962년에 통과된 무역 확장법입니다. 당시 미국은 소련하고 냉전 중이었죠. 그래서 대통령이었던 케네디가 미국의 동맹국가의 국제적인 공조, 그리고 되도록 많은 국가들을 미국이 이끄는 자유주의 경제구조에 편입을 시키기 위해서 무역 확장법을 통과시키자라고 제안을 했고, 의회가 그에 따라서 통과를 시켰죠. 이 법은 대통령에게 무역에 관한 권한을 주는데요. 동맹국 중심으로 무역 장벽도 낮추고 관세 같은 경우도 최대 50%까지 낮추도록 권한을 줍니다. 아니, 근데 지금 이거를 이용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를 올리고 있는 거거든요. 왜 그러냐? 이 법령에는 사실 232조가 있는데요.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 수입품 같은 경우는 대통령이 관세라든지 쿼터 같은 수입 제한 조치를 임의적으로 할 수 있게끔 권한을 줬기 때문입니다. 이거를 트럼프 대통령이 이용을 해서 무역 장벽을 사실상 높이고 있는 것이죠. 현재 트럼프 대통령은 이 232조에 의거해서 철강과 알루미늄에 관세를 부여하기로 했죠. 더불어 4월 3일부터 자동차에도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5월 3일부터는 자동차에 들어가는 부품에도 관세를 부여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아마도 올해 말쯤에는 구리라든지 목재 관련돼서도 관세가 부여되지 않겠냐라는 조심스러운 전망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국제비상경제권한법입니다. 대통령이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경제적인 규제를 가할 수 있는 것이죠. 이 법은 사실 국가 안보를 핑계로 해서 대통령이 권한을 남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원래 미국은 1917년 적성국가교역법이라는 법을 통과시킨 바가 있습니다. 전쟁 중에 적성국가의 무역을 통제를 하고, 그리고 적성국의 자산을 동결할 수 있게끔 대통령한테 권한을 준 건데요. 그런데 이 법을 남용한 대통령이 한 명 있었던 거죠. 닉슨 대통령입니다. 저희가 예전에 기축통화인 달러에 대해서 영상을 만든 적이 있었는데요. 1971년 닉슨 대통령이 브레튼 우드 체제를 마감을 하고 금 태환을 중지를 하면서 닉슨 쇼크가 왔었다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 닉슨 대통령이 이외에도 했었던 조치가 하나 더 있는데요. 10%의 보편적 일괄 관세를 매긴 겁니다. 그때 사용을 했었던 법이 바로 적성국가 무역법이었죠. 이 조치는 약 4개월 동안 유지가 됐었고요. 그 해 말 관세를 없애는 조건으로 상대 국가들의 화폐를 절상하기로 동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달러 가치를 낮췄던 거죠. 뭔가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서 아이디어를 얻은 것은 아닌가 하는 기시감이 들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닉슨 대통령이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물러난 뒤 의회에서는 아니, 전쟁 중도 아닌데 적성국가 무역법을 활용을 해서 관세를 10% 일괄적으로 올린 것, 이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왔고, 그래서 1977년에 이 법을 통과를 시킨 겁니다. 사실 많은 대통령들이 이 법을 이용을 해서 관세라든지 규제를 하긴 했었어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펜타닐이라든지 불법 난민에 대해서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를 하면서 중국, 멕시코, 캐나다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를 했죠. 그 다음이 1974년의 무역법, 그 중에 301조입니다.
이 법조항은 외국의 불공정 무역에 대해서 미국의 무역대표부 USTR이 조사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미국 행정부가 조처를 할 수 있게끔 한 건데요. 현재 불공정 무역에 대해서 USTR이 광범위하게 조사 중이고요. 그 보고서가 4월 1일에 나온다라는 얘기가 있죠. 특히 최근 들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는 상호 관세, 이게 아마도 이 법령에 의거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미국이 부과하고 있는 관세보다 높은 관세율을 상대국이 부과를 하고 있다면 미국도 이에 맞춰서 관세를 매기겠다라는 것이죠. 이 보고서에 따라서 미국이 더 이상 글로벌 무역 호구로 남지 않겠다라는 의지가 해방의 날이라는 말에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부 장관이 더티 15라는 말을 했습니다. 미국이 교역을 하고 있는 국가들 중에 15%에 달하는 국가들이 상호 관세를 적용받는 국가들로 들어갈 것이다 라는 의미였는데요. 일단은 미국이 무역 적자를 보고 있는 국가들이 아무래도 가장 쉬운 타겟이 되겠죠. 자,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왜 자꾸 관세를 부과를 해서 무역 전쟁을 일으키는 것일까? 첫 번째 이유로 많이들 얘기하는 것이 관세를 통해서 세수를 확보를 하려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현재 미국 세수에서 관세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정말 낮아요. 2024년 미국 정부가 세금으로 걷어들인 세수가 총 5조 달러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관세로 걷어들인 세수가 약 1.5%, 1.6% 정도 된다고 볼 수가 있죠. 트럼프 대통령이 4월 2일부터 추진하려는 관세 정책을 적용을 했을 때 과연 미국이 그렇다면 얼마나 더 많은 세수를 거둘 수가 있을까라고 계산을 한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얻어지는 추가 세입이 향후 10년 동안 약 8,700억 달러라고 해요. 그러니까 1년에 1,000억 달러가 조금 안 되는 돈을 더 확보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정도 세수가 미국 정부에 크게 도움이 된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로 이것을 높게 책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세수는 확 늘어날 수는 있어요. 예를 들어서 보편 관세를 10%로 때렸을 경우 향후 10년 동안 약 2조 달러 정도를 더 거둘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왜 굳이 이렇게까지 하냐? 첫 번째는 미국이나 트럼프 대통령은 이것이 굉장히 무자비한 관세 정쟁 혹은 무역 전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점이죠. 미국은 사실 평균적으로 낮은 관세를 유지를 해왔죠. 그리고 미국 사람들의 생활 수준이 높아지고 또 인건비가 올라가다 보니까 세계화가 진행이 되면서 기업들, 또 미국 기업들조차 노동력이 싼 다른 나라로 생산 기지를 옮겨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의 제조업이 무너진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었고요. 그래서 세수도 세수이지만 사실은 제조업 부흥에 좀 더 포커스를 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관세를 부과하면 넓은 미국 시장을 저버릴 수 없는 많은 다국적 기업들이 결국 미국으로 와서 미국 내에서 생산을 하지 않겠냐라는 것이죠. 얼마 전 현대차의 정의선 회장이 백악관에서 미국에 대대적인 투자를 한다라는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었죠. 현대차는 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근데 언론에서 이렇게 헤드라인에서 하니까 마치 현대차는 앞으로 관세를 안 내도 된다라는 것처럼 이야기가 들리는데요.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의미했던 것은 이겁니다. 현대차는 미국에 와서 생산을 하니까 국경을 넘어오면서 내야 되는 관세를 낼 필요가 없지 않겠냐. 사실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정책을 밀어붙이는 굉장히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죠. 자, 그럼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을까요? 보복 관세를 이야기하는 나라도 있고 신중하게 지켜보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눈에 띄는 것이 유럽, 중국, 캐나다와 같은 나라에서 나오는 조치입니다. 일단 중국은 220억 달러어치의 미국 제품에 관세를 부여하기로 했고요. 특히 대두, 돼지고기, 쇠고기 등에는 10%의 관세를 부과하고 그리고 옥수수라든지 닭고기에는 1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죠. 캐나다 역시 210억 달러어치의 미국 제품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는 뭐 술부터 시작을 해서 땅콩버터까지 포함이 되고 있죠. 유럽연합 같은 경우도 상당히 강하게 나오고 있는데요. 미국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밝혔고요. 그리고 280억 달러어치의 미국 제품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맘만 먹으면은 4월 12일부터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맘만 먹으면. 그러니까 회원국들이 동의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인데 문제가 뭐냐면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 회원국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대표적인 케이스로 이탈리아의 멜로니 총리가 관세 무역 전쟁 이런 거 말고 협상을 통해서 해결하자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반대를 했고요. 또 프랑스라든지 아일랜드에서도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의견이 다 같지 않다는 얘기인데 왜일까?
사실 이 유럽연합에서 미국산 버번 위스키에 50%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발표를 하니까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맞짱 카드를 내들었죠. 유럽에서 우리가 수입하고 있는 와인에 대해서 20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 사실 와인의 관세를 때려 맞으면 가장 아플 유럽 국가 프랑스 그리고 이태리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들 국가에서는 싸우지 말고 잘 풀어보자라는 좀 다른 목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자세히 보시면요. 유럽이라든지 중국 그리고 캐나다가 보복 관세안으로 내놓은 것들이 나름의 일관성이 있습니다. 그 타겟이 농업 그리고 식음료 제품이라는 것이죠. 왜냐? 유럽이 부과하는 농업 그리고 식음료 제품으로 인해서 가장 타격을 받을 곳이 바로 트럼프 대통령을 열렬히 지지하는 공화당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 마지막 임기죠. 그런데 내년에 대통령 선거는 없지만 중간 선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들 나라들은 대통령이 아니라 미국의 연방의회의 의원들을 상대로 압박을 넣은 것이다 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점들은 우리한테도 시사점을 준다고 볼 수 있죠. 그들의 약한 고리를 노려라. 과연 앞으로 펼쳐질 미국발 관세 그리고 무역전쟁 우리는 어떻게 잘 대처할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